자, 이제 고교, 진학, 자, 우리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쫙 펼쳐봤어요. 쫙 펼쳐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마지막에 학습 성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좀 작게 적었죠. 이게 왜 작게 적었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만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작게 한 거고요. 제가 선택했을 때는 이게 가장 커요. 아이의 학습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요, 1년차 이런 강의를 했을 때는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비율 증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2021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정시가 무려 40% 증가한대요. 그죠? 40%대로 증가한대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한 10개 대학교, 8개인가요? 그 대학교를 지금 놔둔 건데요. 그 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입니다. 40%까지 증가한대요. 근데 실제 40%가 아니에요. 자, 제가 로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로또는 잘 구입하진 않는데 몇 회 차인지 모르겠지만 235회 차라고 할게요. 올해 5원이. 235회 차 1등이 번호가 딱 나왔는데 1등이 없어요. 근데 10억이 지금 걸렸어요. 그러면 이 10억이 1등이 없다고 그냥 날아가나요? 아니죠. 그럼 236회 차로 이 10억이 그대로 이월된다라고 하죠. 수시 정시도 똑같아요. 대학도. 수시로 만약에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 서강대라고 얘기할까요? 서강대에서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애들이 등록금 낸 애들이 90명밖에 안 돼. 그럼 10명을 버릴까요? 10명을 그대로 정시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시 비율은 40%지만 실제로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냐?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시는 굉장히 커진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게 생기죠. 아, 됐어. 우리 아이는 정시 준비해야 돼. 그럼 정시 준비, 자, 어떻게 하지? 아, 정시. 아, 보니까 자사고 보내야 돼. 아, 아니면 외국 국제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시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학습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시가 높아졌으니까 정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보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아이들 학습 성향을 바꿔야 된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학종 변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종은 축소됩니다. 그죠? 학종은 이렇게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미반영, 미기재, 그죠? 브라인드 평가 뭔지 아시죠? 일단 그거요. 생활기록부의 학교 자체를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 출신과 일반고 출신이 구별이 안 날까요? 자, 보시면요. QR코드, 밑에 있네요. 제가 생활기록부 2개를, QR코드 나중에 이제 우리 책자에 있는 분들은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등급짜리 성적표래요. 그리고 수학을 색칠해 놨어요. 자, 4단위, 일주일에 4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본인 점수입니다. 99점. 과목 평균 65.6점. 표준편차는 이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넓다 그러면은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어. 그러면 고르게 밖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쫙 퍼져 있어. 듬성듬성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취도 A면서 1등급 나왔어요. 훌륭한 성적표.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같은 수학입니다. 일단 전체 평균이 5.26등급. 좀 많이 처지네요. 그리고 원점수 88점이에요. 아까 96점이었나요? 그죠? 그리고 과목 평균 91.8.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를 보세요. 7.1. 자, 제가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인데 7.1이니까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91.8의 아이들이 거의 다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몇 등급이 나왔냐? 5등급이 나왔어. 자,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밑에 한번 다시 색칠해놨는데 거시 경제야? 미시 경제야? 뭐 듣도 보도 못한 그죠? 경제학이 있어요. 앞에 거 다시 볼까요? 그런 거 있나? 옆에는 그냥 일반적인 통합사회 통합과 그죠?
자, 어머님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입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1등급짜리를 뽑을까요? 5.26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곤란하니까 누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일까요? D의 학생. 그죠? 1등급짜리가 아니라 5.26. 일단 수학 같은 경우 평균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표준 편차도 좁아서 평균의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고 90점대 다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과목까지 막 들어있어요. 이게 특목고 자사고 생활기록. 블라인드 한다고 입학사정관이 이거 모를까요?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생활기록부에 교과 발달사항, 교과사항 발달사항이라고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 1등급짜리, 여기 안 보이지만 1등급짜리예요. 1등급짜리는 잘 적어줬죠. 1등급짜리니까. 근데 얘는요, 여기 써있죠. 7등급짜리예요. 7등급짜리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새로운 자신만의 문제를 창작했고요. 깊이 있게 탐구하려고 노력했고요. 수녀에 대한 사고를 확장, 문제를 풀 때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해결했고요. 뭐 막 영어도 막 써있고요. 그죠? 7등급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 미쳤든지. 그죠? 얘는 어마어마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됐을 때 교육부에서 원했던 거는 일반고를 좀 애들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님들도 여기서 됐다 그러면 우리 자사고 보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지원 전략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지금 아직 시간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냥 한번 쭉 이거는 거기 책자는 없는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10% 이상 이제 서울권 학교들도 뽑게 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균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형들이 막 생겼어요. 주요 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보통 붙냐면은, 자, 전교생이 300명, 밑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300명이라면 전교 한 15등 정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몇 명인가요? 285명은 못 간다. 이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적화된 아이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적화됐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잘 못해.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활발하게 못하는 아이야. 그냥 조용한 아이야. 꾸준히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은 좀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전교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습 성향을. 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우리 단조대에 올라갔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 그죠? 2025년도 고1이 되는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때는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특목고 자사고 부활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요거 기사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이게 부활한다면은 1학년 부모님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가 돼야 되고요. 2, 3학년들은요.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특목고 자사고 인기도는 높아질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없어지니까 좀 학교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 안 했거든요.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문이과 통합 가장 문제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과와 이과를 예전에는요, 분리했었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수능을 딱 봤을 때 문과는 문과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눠졌고요. 이과는 이과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눠졌으니 문과 애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이과 통합. 그럼 어떤 상황인지 뻔하지 않아요? 문이과 통합에서 1등급, 2등급을 낳는다니 당연히 누가? 이과 애들이 압도적 이제 일단 인원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의 인원이 이렇게 증가한 적이 없었대요. 자, 최근에 이렇게 증가했고요. 거기에 수능 1등급 보세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하는 과목, 미적분 기하예요.
이 회색깔이 확률과 통계, 문과 애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 빨간색이 바로 자, 우리 1등급 4% 내에 84.9% 애들이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자, 1등급이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급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과 애들이 84.9명이 1등급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모든 방향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이나 부모님들이나 이과 해야 돼. 문과 하면 안 돼. 문과인데. 우리 아이는 누가 봐도 문과인데 아니야. 이과 해야 돼. 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학교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전국형 자사고 문과와 이과 비율을 봤더니 이과 비율이 많아요. 자, 광자고, 서울형 우리 자사고 이과 비율 높죠. 대놓고 보인고 83.3%. 그죠? 그 다음에 서울 외 광자고, 여기는 뭐냐면은 서울대 많이 보내는 일반고. 이과 비율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다 지금 이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보면 조금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울, 연대, 스카이 대학교들은요, 아무래도 이과를 좀 더 많이 뽑고 있어요. 2023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 있죠? 문과 쪽을 많이 뽑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진짜 이거는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은 아닌 것 같아. 수학을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어느 정도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잘해. 그런 아이들은요, 과감히 이과를 선택하지 말고 문과를 선택해서 대학교를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지금 다른 학교들은 문과 쪽을 더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과 애들이 또 영리하죠.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나는 문과 계열이지만 공부를 좀 잘해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등급 좀 잘 받았죠. 자, 교차 지원하는 겁니다. 교차 지원이 뭐냐면요, 이과 애들이 문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과는요, 이게 열려 있어요. 이과는 문과 지원해도 되고, 자, 우리 이과 지원해도 되고. 근데 문과는요, 거꾸로 이과 지원 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자, 요 안에서 제가 한 명을 전략을 짜줄 수 없으니, 제가 끝나고 문자 보낸다고 했죠? 신청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놓고 또 이제 선택도 이렇게 해놨네요. 이과 계열은요, 최대 4번이나 선택할 수 있게 고등학교를 해놨고요. 문과는요, 2번밖에 달랑 선택 못해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문과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자, 우리 문과 성향이고 좀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수학만 조금 못하지, 나머지는 너무 잘해. 자, 그렇게 만약에 학습적인 성향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저는 외고 국제고를 대놓고 좀 추천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학을 좀 못하고 해요. 수학을 아예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문과 최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90점은 나와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학교들 제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사진이고요. 그냥 사진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을 읽으면 되니까. 얘가 아마 외대부고 사진을 넣은 것 같고요. 자, 외고국제고 한용외고입니다. 요 주변에서 많이 가는 학교. 자, 이거 어떤 학교냐? 광자고 어떤 학교일까요? 보인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고 이과. 일반고 이과 하면 요 동네에서 일반고 이과로 유명한 고등학교 또 하나 있죠. 근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 중점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일반고 방산고등학교. 방산고등학교, 자, 우리 정면 모습이고요. 가밀고등학교는 대놓고 이제 마크를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자, 학교들마다 제가 특성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막 설명을 했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는요, 학교를 6단계로 나눴어요. 어찌 보면 아이를 6단계로 나눈 겁니다. 아이의 학습적인 성향은 성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 과목 최상위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전교 1등! 뭐 한 번 정도는 놓쳐도 괜찮아요. 전교 1등! 그리고 전 과목 만점! 그리고 영재교육원 출신! 가능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수학과학 소논문. 자, 소논문 연구 보고서입니다.
근데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애들? 어디 가야 돼요? 영재교육원 가야 돼요. 거기 매주 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 자, 그 다음 문이과 최상위 아이들 전국형 자사고라고 했고요. 전교 4%대 아이들 1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주요 과목 만점, 국영수사과,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 공부 좀 해라. 자, 이런 얘기 하루에 한 두세 번 한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 영어, 심화학습. 자, 좋게 심화학습이라고 적었지? 뭐라고 할까요? 선행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과 최상위. 제가 조금 강조하는 학교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능력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떨어져. 이런 아이들은 외국 국제고, 자, 좋습니다. 단, 문과 계열이어야 돼요. 이과 계열이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영어 만점에 국어, 사회 최우수, 수학은 성취도 A는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문과 계열을 결정한 학생들. 거기에다가 비교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는 너무 아싸야. 인싸가 아니라 아싸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움츠러 있어. 그런 아이들은 여기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계속 토론하고요. 계속 이제 뭐 발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학교. 자, 그 다음에 문이과 상위. 자, 광역형 자사고. 보통 한 20%대 아이들이 써요. 그러니까 20% 넘는다. 우리 아이가, 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가 몇 %인지. 오세요, 저한테. 저 다 계산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내신 몇 % 뭐 이런 거 다 지금 계산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주요 과목 성취도 A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과목이 한 과목,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과목이 한 과목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 최상위 과목은 이제 범주가 있겠죠. 수학이나 영어 중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과 중상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고 이과를 보통 가는데요, 아이들이. 수학과학 성취도 A고요. 주요 과목 평균 90점 이상인 아이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과 계열을 결정한 학생들. 거기에다가 수학 또는 과학의 심화학습, 약간 선행이 좀 된 학생들이 좀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학교가 아까 얘기했던 방산, 자, 우리 과학 중점. 자, 거기 쓰고요. 아, 문과, 예, 쓰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1번. 뭐라고 적혀있죠? 그냥 일반 학생. 마음이 좀 아프더라. 솔직히 여기까지가 30%예요. 내신 30%대 아이고요. 여기는 70%대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요 공부 잘하는 학교만 이과 비율 막 50%, 60% 넘습니다라고 했지, 이런 일반 고등학교 가면요, 이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이런 아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70%가 지금 20, 30%가 되도록 하는 게 일단 관건인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과목, 여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정리를 딱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과목들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했어요. 생각하게 좀 되더라고요. 일단 수능 과목은 뭐 보는지는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그죠? 수능 과목 뭐 보죠? 일단 주요 과목입니다. 국어 1교시 보죠. 그 다음에 2교시 수학을 봅니다. 자, 이제 밥을 먹죠. 3교시 영어를 봅니다. 그 다음에 4교시 탐구를 봅니다. 탐구는 사탐과 과탐으로 나눠서 보든지 아니면 뭐 선택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좀 보는데, 이제 문과 아이들이, 그죠? 일단 제2외국어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좀 보죠. 그죠? 자, 그런 과목들을 뺀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죠.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요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저희 학원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최근에 조사한 자료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 좀 넣어놨어요. 의미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뭐니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수학이래요. 엄청나죠, 그죠? 이 5과목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 현재 가장 불안한 과목이 뭐니? 이건 학생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 과목이 뭐니? 했을 때 잘 보이시나요? 또 비슷한 비율로 수학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불안해요. 그죠?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오늘 가서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죠. 수학 공부 잘하는 법. 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준비한다. 수학 공부 잘하는 법 딱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스스로 풀어본다. 그럼 옆에를 딱 넘겼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푼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자, 수학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제가 단계를 보여드리면서 자, 수학은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자, 수학을 혹시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죠. 언제까지? 뭐 중학교 때까지 혼자서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참 더디긴 하죠. 왜냐하면은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좀 받죠. 그게 학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뭐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폐된 자리니까. 학교가 원래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 개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1단계로 개념 완성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는요. 멋진 수업을, 개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개념과 연관된 필수 유형 연습해야겠죠? 열심히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이나 뭐 온라인이나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 수업만 지금 주창 듣는 아이들. 수업만 듣고 진도 나가고 수업만 듣고 진도 나가고 이런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발전될 수 없죠. 왜냐면 1단계에서 멈추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1단계, 2단계까지는 해요. 왜냐면 풀 수 있거든요. 개념 들었으니까. 3단계 문제 푸는 거 그까짓 거 할 수 있어요. 풀면 되니까. 근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정확하게 채점하는 거. 아이들한테 채점을 맡겨봤더니요. 저희 수학이 메인이잖아요. 수학학원 자충에 딱 있거든요. 채점을 시켜봤더니 검사를 해봤죠. 10개 틀려야 될 거를 2-3개로 줄여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뻔하지 않아요? 왜? 오답해야 되니까요. 한 번에서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채점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채점한 거를 돌려줬을 때 아이들이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굉장히 대두되는 말 있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럼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안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틀린 문제를 오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습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요. 보세요. 고입, 대입 성공을 위한 수학 학습 전략입니다. 자, 우리 쌤에서 협찬한 자, L자 파일 있죠? 거기에 파란색 수학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꺼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희가 수학 시스템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인데 저희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이라는 과목, 수학 과목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수능에서 정시인원 증가한대요. 정시인원 증가하면은 정시를 잘 보게 우리는 학습 성향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메인이 바로 뭐죠? 수학입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과 학습 발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메인 과목이 뭐냐? 수학입니다. 그리고 자, 문과 최상위 아이들 수학 제가 얘기했죠?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되면 아까 제가 메리트로 보고 있는 외고 국제고조차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지금 안정화시켜야 돼요.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떻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 자, 정확한 문풀, 교재, 채점. 자, 이제 문풀이라는 말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요. 풀고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못 푸는 아이들 첨삭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통 아이들을 그 상태에서 가져가잖아요. 채점을 해서, 그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요. 왜냐하면 교재가 2권이니까. 제출을 하고요. 정확하게 서술형까지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거, 애들 푸는 것까지는 하거든요. 왜냐? 틀려도 되니까. 막 풀어요. 푸는 것까지 하는데 정확한 채점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은 6월 달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 문프랑스 학원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채점하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올려줘요.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정확하게. 자, 메타인지 학습하죠? 오답해서 아이들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학원의 아주 메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요 뒤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문풀학습 시스템이나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살짝 오버가 되네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자, 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푼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사진 어제 막 급하게, 좀 생동감 넘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잘한 거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어저께 나온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렸고요.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풀어요. 막 풀었는데 지금 세모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고쳐서 여기서 오답하고요. 그거를 똑같은 교재를 하나를 제본을 했어요, 옆에. 자, 똑같은 교재를 하나 제본해서 다시 한번 또 오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오답을 2번 하네요. 그죠? 그리고 제출해서 정확하게 틀린 개수 되게 많죠. 그죠? 아이들이 채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았고, 틀렸고. 양심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오답하고요. 왜 어머님들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 잘안 했고 찍었겠지. 그래서 제가 그 반 거를 통째로 다 찍었어요. 같은 페이지에. 자, 보세요.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있고요. 자, 어떻게 똑같죠? 그죠? 이건 틀리지 않아서 틀린 거를 볼게요. 이렇게 그 반 거를 제가 밑에도, 그리고 여기도 자,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답하고요. 근데 채점을 어디서 하냐? 바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자, 우리 학원이나 기관이나 학교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오늘 고교 진학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는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정보 다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전략까지, 수학이라는 과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도 지금 자랑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 1년 또는 2년 후의 모습들은 아마 전과목 최상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고입이나 대입에서 좀 성공하는 학생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